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야. 내가 뭐 20대인데 뭐 문제 생기겠어? 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요.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시리즈로 따지면 2탄이에요. 2탄.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왜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기는지, 이런 병이 있으면은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젊은 여성들이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랬더니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평균 연령이 얼마냐? 25세예요. 25살. 이게 왜냐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40대가 되잖아요. 그럼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대부분 없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가 합병증이 뭐냐?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 내막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얼마 증가하냐? 4배에서 7배 정도 증가할 수 있어요. 상당히 높죠. 두 번째 문제는 잠재적인 당뇨병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방치해가지고 2.9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지났을 때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한 20% 가까이 돼요. 높죠. 게다가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성 당뇨 같은 게 또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을 예방하고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기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첫 번째 메커니즘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인슐린이 어떤 사람은 뭐 요만큼만 분비돼도 바로 반응을 해요, 세포들이. 근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야지만 반응을 해요, 세포들이. 그래서 저항성이 증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게서 인슐린 농도가 높아요. 인슐린 농도가 높게 되면은 난소에 작용을 해서 배란 억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또 하나의 메커니즘은 뭐냐? 뇌하수체. 여기서 이제 배란 주기를 조절하는 그런 황체 호르몬하고 난포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또 컨트롤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성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좀 어렵죠? 네. 아무튼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증가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배란을 또 억제해요. 자, 인슐린 증가하고 성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이게 결국은 난소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세포들이 증가하게 돼요.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자, 증상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생리가 별로 없다. 뭔가 이상해. 생리가 2달이 지나도 안 나와. 3달이 지나도 안 나와. 무혈경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근데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혈액 검사로 알 수도 있는데,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드름이 잘 생겨. 그래서 왜 젊은 여성들 보면 막 여드름 막 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높은 거 아닌가 의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몸에서 막 털이 많이 나. 근데 동양 여성들은 서양 여성에 비해서 다모증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흔하게 발견되는 거는 이런 여드름. 근데 원래 청소년기에 원래 그냥 피지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원래 여드름이 잘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여드름인지 아니면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서 생긴 여드름인지는 생리 주기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생리가 1년에 8번 이하로 해. 아니면은 막 3개월 이상 막 생리가 없어. 이러면은 뭔가 내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병원에 오면 다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 인슐린 수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생겨요. 중성지방이 막 증가해. 왜냐하면은 비만이랑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청소년기하고 성인 여성하고 좀 달라요. 청소년기는 비만하지만 않으면 소태성 출혈만 일으키면 돼요. 실제로는 생리는 아니고 억지로 짜주는 거예요. 그냥 호르몬을 투약을 해가지고 생리처럼 이제 피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인 여성은 좀 달라요. 왜냐? 또 그때부터는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피임도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피임약을 복용을 시키는데, 또 피임약이 그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피임약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궁 내막암도 예방해주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것도 예방해주겠죠.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생리처럼 피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생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뭐 나오면 이걸 생리를 생각하시는데, 생리라는 거는 배란이 돼서 그 이후에 착상이 안 돼가지고 나온 출혈이 생리지, 이거는 억지로 이제 호르몬 투약을 해서 만들어주는 가짜 생리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뚱뚱하신 분들은 특히 또 치료가 추가가 돼야 돼요. 살을 2%에서 5% 정도만 빼도요, 생리 주기가 돌아와요.
근데 뭐 가만히 보면은 엄마하고 딸이 같이 뚱뚱한 경우가 많아. 왜? 같이 똑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는 걸 좋아해. 맨날 뭘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딸도 똑같이 먹어. 이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부터 노력하셔야 돼. 그 딸이 많이 먹지 않도록. 근데 살이 그래도 잘 안 빠져. 식이요법을 해도 잘 안 돼. 그럴 때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메폴민이라는 약인데 이게 이제 인슐린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당뇨 환자한테 쓰는 약인데 그렇지만은 너무 비만하거나 뭐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살이 잘 안 빠져요. 이런 경우에는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성인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여성은 이제 그 청소년이랑 달리 그 다이어트 약을 복용할 수 있고 피임약 플러스 메폴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 비만인 환자에 있어서는.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살찐 사람들 많죠. 친구들하고도 못 놀고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진짜 비만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들이 인식하시고 식이요법하고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많잖아요. 이렇게 좀 유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워요. 제가 통증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아픈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만 말할 줄 알았더니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봤더니 이 친구들이 자세가 안 좋은 상태로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증도 생기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무섭잖아요. 당뇨병도 무서운 병이고 자궁 내막암은 암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증상이 있다,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은 체중 조절을 먼저 시도해보고 안 돼, 혼자서 뭐가 안 돼, 계속 생리불순이 있어, 그러면은 병원에 오셔서 검사 후에 치료 받으시면 돼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